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옷을 좀 입었습니다. 참 진짜.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이민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돼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반복해서 또 얘기할 겁니다. 왜? 이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약이에요. 네. 만약에 저희와 뜻을 같이 한 정치인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중국인 부동산 투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랑 똑같이 한다. 그것도 법률도 소급 적용. 소급이라는 것은 법률을 만든 시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전 것까지 싹 끌어와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이 잘 쓰는 수법이거든요. 왜냐? 중국은 아파트를 사면 30년, 주택은 공장은 50년을 임대를 줬어요. 근데 그 임대가가 그 아파트나 공장을 사는 땅값을 사는 그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아파트를 1억에 산다. 그럼 우리는 1억의 아파트를 사는 건데 중국에서는 1억의 아파트를 빌리는 거란 말이야. 30년 동안. 얘들은 이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건물은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팔아서 걔네 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똑같이 돈을 썼는데 우리는 걔네 거를 못 가졌고 얘네들은 우리 걸 가졌어요. 그리고 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즉 뭐다? 걔네들이 국교 수교 이후 1991년서부터 부동산 취득을 했으면 2021년이 되면 30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동산은 압류입니다. 압류가 아니지. 국고 환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소급 적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급.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잘 썼지? 30년 동안 내놔.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국이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쓰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에는 우리나라 사업체들 망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남아있는 사업체보다 망한 사업체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린 이미 대다수를 잃어버렸어요. 그까지 남아있는 건 몇 가지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냐? 이미 우린 타격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건질 거라도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공약을 짜느냐? 저 같은 경우는 선거 공약을 중국으로 해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부동산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중국에서 사업하다 중국 애들한테 사기당해서 망한 사람들한테 돈도 잃어버리고 경제 터전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사업했던 걸 뺏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줘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반중적 정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중국 값에서 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렇죠? 나는 이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공장 만들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다 넘겨주면 돼요. 왜? 현대자동차 공격했잖아. 똑같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 짓고 있는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거 그대로 뺏어갖고 현대자동차에 줘버리면 돼요. 나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반중 친미를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차이나타운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겠죠. 차이나타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중국 조선족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 재외동포 귀환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이민을 할 때 그 자격 요건으로 국어, 한국어지요. 그 다음에 역사, 이거를 의무 과목으로 개설하고 이것도 소급 적용이에요. 소급이야. 이미 국적 취득한 사람도 다시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국적 박탈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다?
한국말 못하는 놈 안 돼. 조선족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한국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요. 한국어 능력 8급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것이에요. 그것도 객관식 문제도 있지만 주관식으로. 객관식은 뭐다? 고구려가 한국사, 그러니까 다음은 한국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갖고 1번 고구려, 2번 고조선, 3번 명나라, 4번 신라. 어떤 게 한국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정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 객관식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 이건 주관식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중국 공산당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뷰 볼 때 들어가야 될 내용. 당신은 왜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옵니까?예요. 왜 오는데예요? 분명히 중국이 싫어서 한국 오는 거겠지. 10중 8구. 한국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왜 오는가예요. 거기서 받아주는 우선순위는 인권에 입각해서, 좌파들 좋아하는 말이죠. 인권에 입각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우선 적용하고 사업 때문에 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립니다. 인권 탄압으로 오는 사람을 먼저 챙긴다예요. 우리 인권 중요적이니까. 그리고 돈 벌러 오는데요. 넌 좀 순서 기다려. 중국의 공산주의에 탄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얘네들부터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도 티오가 남는다면 너희들을 줄게 해요. 이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인권을 얘기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 싫어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정, 그리고 역사 왜곡, 그 다음에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집회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다는 확인 도장을 매달 받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참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입국심사, 그러니까 귀화심사에 우선순위를 줄게 하는 식으로 나가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넣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에 사업하지 말라요. 한국에서 돈 벌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유도를 해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에 찍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줄게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리버리 그냥 들어온다? 절대 안 된다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뭘 하냐면 우리가 반중 집회니까 맞불 집회를 조선족 사람들이 했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려니까. 우리나라가 싫으면 중국으로 돌아가려니까. 나는 그런 주의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괴롭혔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문제를 만드니까 비판하는 거지. 이게 왜 인권 탄압이야? 말이 안 되지. 이건 인권 탄압이 아니죠. 불법에 대한 저항이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민에 대해서 찬성 쪽이니까. 나는 다른 우파랑 달라요. 나는 이민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단서가 들어간다니까. 이런 단서들. 이런 거 통과하지 않으면 이민 안 받아.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슬람 얘기하면 또 개거품 품사들 많은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슬람에 대해서 알긴 아세요? 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반대는 안 돼요. 나는 이슬람 애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필요한 사람은 받겠다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저출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애를 낳는데 애를 어떻게 낳게끔 하고 싶으냐면 나는 중앙아시아에서 하고 싶어요. 거기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보다 인구 숫자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박사님 걔네들 이슬람이에요. 뭐 어쩌라고.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 기독교는 여자가 퍼뜨리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남자가 퍼뜨리는 종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 며느리 들으면 그 집안 다 기독교로 변한다. 네? 이슬람은 이슬람 남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이슬람으로 변합니다. 이슬람 여자가 들어왔다고 그 집안이 이슬람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외국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슬람 출신 여자가 유럽을 가면요, 좋아요. 이거 차도를 안 해도 되고 미니스커트 입어도 되고 좋다고. 굳이 이슬람을 퍼뜨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슬람을 퍼뜨려서 자기를 속박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을 해요. 돼지고기 안 먹어. 그 정도라고. 기도도 5번 안 해. 누가 기도를 5번 해,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던 거예요. 좀 제대로 알라고. 이슬람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이게 제가 왜 하느냐. 이슬람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슬람화를 시키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슬람 여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남자를 보내는 거지. 이슬람 남자들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그 지역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 여자를 반드시 이슬람화 시키려고 해요. 왜? 이슬람이 돼야 둘째, 셋째 부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명, 3명 얻을 수 있어. 물론 한국에선 그게 불법이라서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슬람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다산으로 갑니다. 여자 1명이 있다 하더라도 애를 많이 낳아요. 여기 우리나라도 이슬람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 보면 애를 꽤 많이 낳아요. 3명 낳는 애들 많이 봤어. 애 많이 낳는다고. 왜? 그 아이들은 다 이슬람이 됩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왜? 이슬람은 남자이에서 퍼지는 종교예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여자를 많이 타겟으로 해요. 왜? 그래야 국적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도 가능하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애를 많이 낳으려면 그 부인이 이슬람화가 돼야 돼요. 이슬람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슬람화가 될 수 있는 여자를 노립니다. 이슬람이 안 된 여자는 안 노리지. 타겟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전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전 대책이 있느냐? 저는 그 지역의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 유목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가축은 개체수를 증가시키는데 수컷은 필요 없습니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 100마리를 임신시킬 수 있다니까? 아니 1000마리도 임신시킬 수 있지. 따라서 뭐다? 암컷의 개체수가 줄면 줄수록 상대방은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남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를 데려가면 데려갈수록, 중국 남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 여자를 데려가면 데려갈수록 한국인의 숫자는 감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권단체들이 개지랄 려나 암컷, 즉 여자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고 우리 쪽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아, 이슬람은 너무 관대해서, 박사님은 이슬람이 너무 관대해서 위험하다고요? 아니, 나는 모든 종교를 다 거부해요. 여러분들을 아마 그 얘기한 사람은 아마 기독교 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효용성과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체스판이란 게임으로 본다면은. 상대방의 여자를 데리고 와야 그쪽의 숫자가 주는데, 그리고 그 여자를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면 되는데 동화됩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이슬람에서 압박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돼요. 왜? 한국같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거든. 이거를 왜 거절해 자기가? 단 돼지고기만 안 먹어요. 그건 죽어도 안 먹어요. 그건 내가 알아. 걔네들의 습성과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왜? 천국 가려고. 그건 네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고, 또 무엇이 있느냐? 이슬람 남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모두 목의 성을 따르게 해버려야 돼요. 북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의 성. 엄마. 왜? 한국 여자니까. 왜 이걸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슬람 문화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
모르면 나같이 얘기 못 한다고. 이슬람에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애가 성씨가 김이고 이고 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여자 자식이지. 응? 거기다 모하마드, 압둘라 이렇게 성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 이, 박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를 싸질러도 얘는 한국인이에요. 모계성을 따르게끔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남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 내 자식이 아니거든. 이슬람 문화는 약간 유교하고 비슷한 습성이 있어요. 자기 성씨를 물려주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성씨를 안 주겠다고 내가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못하게 돼요. 그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 돼요. 예, 자기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슬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동일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성씨가 교란되지 않게끔 막아야 돼요. 모든 외국인들이 결혼할 때 모계성 따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소급 적용이야.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이런 내 아이 말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닌가? 응. 나는 인권도 중요시 여기고 여성의 인권도 중요시 여기니까 페미니즘.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성 따르라 해요. 남자성 인정 안 한다. 남자성 따른다고 하면은 한국 국적 줘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자식들을. 그럼 방글라데시 이슬람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이 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 안 줘. 왜? 성씨가 그렇기 때문에. 성 바꿔야 해요. 성 바꾸면 줄게. 네. 그렇게 나가야 돼. 네. 그렇게 하면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도를.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이 법이 항상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처음부터 다시예요. 처음부터 다시. 왜냐? 니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중요시 할 거는 저출산 고령화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민법을 해놓고 이렇게 놔두면요, 한국 민족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군대도 모병제, 개떡 같은 소리고, 징병제 유도하고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여자도 보육원에 남자처럼 2년간 복무해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2년간 복무함으로써 애를 좀 만져봐야 돼. 애를. 여자들이 애를 만져봐야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렇잖아요. 애를 만져봐야 돼. 애를 돌봐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배울 수가 있죠. 육아를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맞벌이하는 부부들, 여자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왜? 누군가 맡아서 그걸 해주니까. 그럼으로써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그 외국인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걔네들도 국적 취득하려면 애 3명 이상 낳아야지 국적 주는 걸로. 왜냐? 결혼만 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혼하는 외국인 여자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 3명 낳으면 국적 주는 걸로 법 바꿔야 돼요. 그런 것들. 해서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라예요. 위장 결혼으로 간주하고 보내버리겠다요. 모든 조건을 거절하게 되면은 위장 결혼으로 간주하고 강제 출국, 국적 취득 안 주겠다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그거 해서 들어오는 거는 인구 부족 때문에 하는 건데 100% 외국인 오는 것보다는 그나마 하프가 낫겠지. 이것도 최선책은 절대 아닌 거예요. 방편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구가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보육원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야, 여자를. 그것도 국방의 의무처럼 강제예요. 인권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야.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그리고서 남자 여자 군대 가산점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무하니까. 네. 임금은 남자들이 받는 임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받는 거지. 2등병서부터 병장까지 나는 월급이 있죠? 그거 동일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육하는 위치는
군대처럼 여러 군데 이동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 근처 보육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숙소가 해결돼요. 숙소가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 자기가 목포 사람이면 목포에 보육원 가면 돼. 즉 교통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30만 원 넘기지 않게 돼요. 지급하는 비용이. 그렇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녀 평등이죠. 똑같이 일하자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애를 낳게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2명 낳고 2명 낳고 도망가. 2명까지 낳아서 3명까지 낳아야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민법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주 금요일 좀 더 정비해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국가 정책에 필요한 걸 얘기해야지 지금처럼 뭐 모병제 하면은 우리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 예비군비 올릴게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무슨 정책을 인기성으로 합니까? 예? 말도 안 되지. 국내에서도 홍콩 시위가 대학 가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드디어 우리나라 젊은 층의 반중 정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되게 좋아요. 드디어 반중 정서의 확산,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반중 정서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홍콩 민주화 시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대학가에 있는 대학생들, 자기 주변의 식당,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월세로 사는 그 월세 방 집 주인, 이런 사람들, 중국인들이 몇 명인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십시오. 자기 캠퍼스마다 도대체 얼만큼 상권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장악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개판으로 공부하면서도 부당하게 장학금을 가져가는지, 학점을 A+를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취업 못하잖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기 힘들면은 우리한테 제보해 주세요. 우리가 대신 얘기할 테니까. 대학교 캠퍼스별로 조사해서 아작을 내버리자고. 외국인들이 중국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중국인들이 우리에서 특혜를 누리죠?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불평등 아니야? 어? 중국을 제외한 한국인, 뭐 우즈벡, 베트남 이런 기타 등등 외국인들이 소외받는 거잖아. 왜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아니거든요.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인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부동산을 해놨는데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월세 좀 더 싸게 해준다고. 왜냐고? 돈 세탁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많아요. 현금으로 좀 싸게 주는 거, 돈 세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 발본색원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끝낼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시내에서 노숙자들 사라졌잖아요. 그 노숙자들 좀 어디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뭐야, 거의 다 현금이에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알아서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노숙자들 좀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노숙자들. 우리나라 노숙자들 많았거든요. 그게 좀 불경기거든? 그럼 노숙자가 많아야 되는데 노숙자가 안 보이네. 왜 그래?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노숙자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몰아놨어 지금? 어디 한 군데다? 왜 길거리 노숙자들이 다 사라졌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잘 안 보이죠? 노숙자들. 네, 좀 찾아봐 주세요. 노숙자들이 모인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 보여서 그래.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 왜냐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행복통장, 핸드폰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 행복통장, 핸드폰 만든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통장이랑 핸드폰 주인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좌파 빨갱이들도 좀 니들도 한번 찾아봐라. 좀 찾아봐. 한번 좀 찾아봐.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 나는. 지금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예. 통장이랑 핸드폰 만들어 놓고 어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난 정말 지금 그 사람들 찾고 싶어.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통장 주인 어디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고, 끝으로